오늘 오전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이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재판의 변호인으로 참석하고 오신 분 김정민 변호사 그리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모시고 재판 관련된 얘기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한 달 만에 저희가 예, 만나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예. 예. 꽤 그동안 시간, 예. 잘 지내셨죠? 잘 지냈는데 재판 준비 때문에 네. 잘못 지내셨어요. 예. 것 같은데. 이게 증거 목록이 142개나 되는데 아유 검토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142개. 예. 뭐 이렇게 그리고 자료도 막 그리고 각 진술 조서들이 워낙 길어요. 요새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저희 때하고 다르게 너무 서류들을 길게 작성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길겠습니다. 너무 길겠습니다. 비주얼, 고주얼 그냥 핵심만.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법조 전체에 검사나 이 검사가 이제 잘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진술자의 진술의 핵심을 딱 뽑아가지고 짧게 정리해 주는 걸 좋은 진술 조서라고 했는데 요새는 있는 대로 다 적자. 아이 그럴 거면 그냥 녹음 파일로 하지. 기계도 발달돼 있는데 좀 그래요. 그래서 녹음 파일 틀어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녹음 파일로 하면 되는데 그걸 진술 조서로 만들다 보니까 보통 진술 조서들이 100페이지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읽다 보면 지치죠. 그러니까 검토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기계가 발달된 만큼 좀 그런 시스템도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군사법원 들어가시는 장면이 이제 여러 언론사의 생중계로 화면이 좀 들어와서 봤는데요.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겠죠. 그 현장에 계셨으니까. 근데 봤더니 지난 여름에 뭡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갈 때의 장면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막 역시 해병대 반팔 입고. 아유 대단했습니다. 오늘 긴팔을 준비를 못 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부랴부랴 이제 긴 티도 입고 오셨는데 보니까 구멍이 이제 뚫려 여름에 입는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제 코트를 뺏어 입으려고 그 동기회 분들이 제가 방어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구속영장 청구할 때하고 또 다른 게 해병대 그 전후 애들이 굉장히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졌더라고요. 나이대가 나이들 많이 드신 분들도 그게 꽤 나왔어요. 계신 분들은 젊은 분들부터 많은 깜짝 놀랐어요. 연배가 해병대 동지회 그러니까 동기회가 있고 동기회가 이제 있고 같이 입대한 장교로 입대한 이제 동기들이 있고 해병대 전후회는 사실 사단법이니까 못 나오고 이제 해병 전후 소속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기수에 관계없이 아름아름으로 아름아름은 뭐 오늘 거기는 현장에 몇 분이나 나오셨어요? 방청석이 약 한 50석이 넘죠. 한 7, 80석 거의 찼어요. 거의 다 찼고 꽉 찼어요. 나중에 그 승복 입고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스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이게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인권운동 하니까 현장에서 많이 보는 이제 조계종 그 활동하시는 스님이 아니시고 해병대 출신의 스님이세요. 그래서 자기 해병대 출신인데 왔다라고 얘기하고는 그 승복에 그 빨간 그 만든 거 있잖아요. 공기에서 만든 거 그 머플러 이렇게 하고 법정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들었던 멘트 중에 이제 좀 차이가 난다. 그런 게 뭐냐면 해병대 전우들이 다 한결같이 이제는 우리 박정훈 대령을 자랑스럽다. 이런 훌륭한 해병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당신 힘내라가 아니라 당신 고초를 겪고 있는데 힘내라가 아니라 나는 너 때문에 자랑스럽다. 이렇게 많은 멘트를 바뀌었네요. 많은 멘트가 이제 멘트가 그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지나가는 분도 힘내라가 아니라 자랑스럽다. 존경한다. 그 자리에 계셔서 고맙다. 자랑스럽다.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사실은 과거의 문법대로 하면 박정훈 대령이 항명 수괴잖아요. 그리고 뭐 보수 언론들이 막 총동원돼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벌써 이렇게 됐을 텐데 저는 그 사이에 우리 시민사회 어떤 시민들의 민주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한 것 같고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이 아주 분명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래도 오늘 세레모니를 하시고 그리고 군사법원 재판으로 이제 들어가신 겁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자, 어떻게 관격이 펼쳐졌습니까, 변호사님? 이제 뭐 절차 자체는 예상대로 흘러갔는데 네. 분위기 자체에서 좀 특이점을 또 얘기하자면 네. 군검찰이 굉장히 위축됐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군검찰. 네, 왜냐하면 진술도 제대로 못하고 뭐 좀 중언부언한달지 무슨 말하는지 잘 안 들리게 얘기를 한달지 네. 뭔가 자신 없어하고 군검찰 마이크 없습니까? 좀 그 눈에 초점이 없는 듯한 뭐 자꾸 시선을 피하는 것 같은 네. 저만의 착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저들도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긴 아나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선배 입장에서는 좀 딱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사니 이런 예. 군 검사 출신이세요? 군 판사 출신이세요? 저희 때는 이제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짧게 하셨죠. 짧게 다 했죠. 2년 판사했고 2년 검사했죠. 아니 근데 그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검사했다, 판사했다, 뭐 이것저것 해서, 예? 그러니까 뭐 그것도 참 말도 안 되는 그게 제도예요. 좀 어이없는 제도죠. 네.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법무관들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유재원 국방부 법무관리관 네. 이 결국 증인을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와 관련해서 오늘 변호사님이 문서 성부 촉탁을 이제 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본인도 군 법무관이잖아요. 네. 그 자기의 행정의 관리를 하시는 총 책임자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문서 성부 촉탁을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 재판부는 12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가십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네. 이제 돌기 때문에 세 명이 다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바뀌는 사람은 이제 오늘 재판 끝내면서 야호했겠죠. 나 간다라고 예.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예. 다음에 오는 사람이 예. 재판을 계속 진행하니까 예. 오늘 본인들 통상 이런 중요한 재판은 네. 어떻게 하겠다 설명을 쭉 해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든요. 우리 재판부는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겠으니까 잘 협조해달라라는 아웃라인을 쭉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런 얘기는 길게 안 하고 그냥 없었죠 네. 거의. 그래서 제가 이제 재판 들어가기 전에 네. 군사법원의 그런 어떤 독립성, 공정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법률적 쟁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를 보면 대충 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쟁점 있는 요소가 뭐냐. 그래서 이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받는 게 첫 기일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1회 공판 전에 미리 의견서를 다 내서 네. 군검찰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답을 하라라는 공식 의견서를 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대통령 개입이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그렇죠. 이게 제일 궁금해요. 네, 그리고 대통령 개입이 있었다면 이 공소 사실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네. 그 다음에 장관의 지시는 적법했냐 위법했냐. 또 그거에 따라서 공소 사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명확히 밝혀라. 그런 요구사항을 얘기했다면 네. 사실은 그런 요구사항이 없었어도 재판부는 당연히 공소장만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꼭꼭 집어서 이렇게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성명을 요구했는데 네.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재판부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끝자락에 재판을 어떻게 하겠다는 끝자락에 건지. 그걸 일부러 지적까지 했어요. 네. 거기 보면 군검찰이 낸 그 간접 증거라고 오늘 또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칼럼 2개를 냈는데 네. 하나는 그 언론의 칼럼을 증거라고 냈습니다. 추가 증거로 그것도 언론에서 쓴 칼럼을. 칼럼이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요지가 뭐냐면 네. 보통은 사실관계를 보도한 것들을 네. 증거로 제출하긴 하지만 네. 네. 개인의 견해를 네. 그렇게 제출하진 않죠. 왜냐하면 보도에 따르면 이제 거기에 특정이 사실이다. 사실인 게 이렇게 이제 보도되어 확인됐다. 있으니까 그렇게 내지만 네. 뭐 사설 이런 걸 내진 않죠. 그렇죠. 그거는 그냥 한 사람의 견해인 네. 것뿐이니까. 그리고 네. 거기 안에 법률적인 의견이 담겨 있어요. 한 분이 낸 칼럼의 요지는 뭐냐면 이런 이첩 시기 정도를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수사에 관한 게 아니다. 네. 그러니 뭐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도 없다는 게 거기에 함유돼 있겠죠. 네. 그 다음 분 그 논평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네. 설령 대통령이 개입했더라도 대통령은 그럴 권한이 있대요. 네?
수사에 대통령이 개입했더라도 그거 법률 위반인데. 글쎄요, 그걸 써놓은 거를 갖다가 네. 군검찰에서는 증거랍시고 냈다고요. 그래서 제가 성명을 구한 겁니다. 왜 이걸 냈는지. 간접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네. 그러면 이게 당신들의 법리냐? 네. 그래서 대통령 개입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느냐? 뭐 개입 있든 없든 이 공소사실에 영향이 없어서 나는 조사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분명하게 얘기를 해봐라. 네. 이런 간접적인 증거 내지 말고 너희들의 의견을. 예, 분명한 의견. 그거는 당연히 의문이 드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재판부는 이 칼럼 자체도 오늘은 못 봤어요. 네. 오늘 이제 제출됐기 때문에 이제야 읽겠죠.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의견서를 낸 겁니다. 그런 칼럼을 냈는데 이게 다 군검찰의 법리냐, 네. 터잡고 있는 법리냐, 네.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서는 수사가 아니고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거냐, 네. 대통령 개입은 항명 여부하고는 무관한 거냐, 그 전제에서 수사했고 공소제기했다는 거냐, 명백히 밝혀라. 네. 간접적 증거 운운하지 말고 이건 재판부가 먼저 문문을 제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또 하나가 제가 법률적인 해명을 구한 게 뭐냐면 네. 검찰단은 이 수사단에서 한 행동을 서류를 이렇게 들고 가서 넘겨주는 행위로 봤습니다. 그냥 그거는 사실행위예요. 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어떠냐면은 이첩이라는 그 소송 행위가 있는 겁니다. 네. 마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건 공소장을 들고 가서 법원에 제출하는 사실행위가 아니라 그렇죠. 공소를 제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법률행위라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첩행위라는 거는 서류를 갖다 주는 사실행위가 주가 아니고 핵심은 사건을 넘겨준다는 소송행위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단은 자꾸 그것을 이첩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그 기록 송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걸 부인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네. 검사가 네.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그러면은 법원에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네. 이 기록이 이렇게 검찰청에 밤에 있어 보면 이렇게 수레 끌고 검찰 수사관들이 우르르 끌고 법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냥 기록을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순 송부가 아니잖아요. 네.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데 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하려면 자료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료를 넘기는 건데 그 온나라 시스템에서 이미 이첩을 하는 행위를 하는 걸 하고 공문을 넣고 수사 자료가 실제 현물이니까 이걸 가져가고 네. 가져갔을 때 이첩을 하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보통은 앞에 요약된 것들을 가지고 브리핑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쭉 받아야 아니 이 경북 경찰청도 가닥을 잡아야지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그냥, 사건인지 알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 그냥 딜렁 보내고 그러면 이메일로 일을 하면 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메일로 다 스캔해서 넘기고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일을 누가 그렇게 그러니까 합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공소장이 가고 증거가 나중에 가듯이 이것도 이첩이라는 그 이첩 서류가 가고 네. 그다음에 그 증거 자료는 나중에 가는 거거든요. 네. 증거 자료가 가는 것은 법적으로 큰 의미는 없어요. 중요한 건 처음에 네. 의사표시인 이첩이라는 공문이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8월 2일 날 08시경에 끝난 얘기다. 이첩이라는 건. 10시경에 서류를 넘긴 거는 네.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 그건 이 사건의 공소사실하고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니 좀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군검찰에서 입장을 밝혀라. 네. 이런 성명 요구를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더라고요. 재판부가 오늘. 그럼 오늘 재판은 총 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됐어요? 1시간 반 정도 1시간 걸렸죠. 반? 예. 그럼 1시간 반 가운데 군검찰은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예요? 아니죠. 군검찰은 주로 이제 증거를 냈고 우리가 네. 이제 인부를 하니까 예. 부동의한 서류는 빼고 예. 인정한 서류에 대해서 증거 제출했고 그 요지를 설명하는 예,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은 당연히 자기가 제출한 증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이제 요지를 고지한 거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반박으로 그 서류에는 그런 내용만 담긴 게 아니라 네. 이러이러한 내용도 담겼다라고 네. 설명을 했죠. 근데 제가 여쭤보고 네.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 김계환 사령관 비화폰 있잖아요. 네. 사실은 여기에 비밀이 많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추정은 하고 있어요. 네, 내용이 그러니까 뭔지. 비화폰 안에 도대체 무슨 문자 메시지가 네. 왔다 갔다 했는지 특히 이것도 포렌식이 되는 거냐라고 네. 박정훈 대령한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 핵심 증거가 있을 텐데 이거 증거 안 냈어요?
안 냈는데 네. 저희가 그래서 왜 안 냈냐? 네. 이거 보자. 네. 우리한테 열람해달라 했더니 오늘 네. 군검찰에서는 네. 전부 다 열람해주겠다. 우리가 요청한. 언제요? 오늘 그런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이제 이제 언제 복사하는지는 일정을 잡아야 되겠죠. 가서 이제 등사 열람. 예, 비아폰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김기한 사령관이 8월 16일 날 그걸 냅니다. 8월 16일. 별도로. 그날 조사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우편으로 냈든 우편으로 냈든 장신이 직접 들고 와서 냈든 별도로 냈다는 얘기예요. 네. 아무 필요한 자료가 아닌데 굳이 별도로 낼까요? 그 낼 만한 검찰이 가치가 있으니까. 요구해서 낸 그랬는지도 잘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확인이 안 그것도 되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어떤 경로로 내게 됐는지. 네. 그런데 김기한 사령관에 대한 3회 조사는 8월 17일 날 있는다고요. 8월 17일. 네. 8월 16일 날 냈고 8월 17일 날 조사가 진행됐는데 네. 8월 17일 날 군검사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해요. 8월 16일 날 낸 비아폰 네, 캐치본에 대해서 캡처 화면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합니다. 그 수사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건 네. 국방부 검찰단의 기소에 불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나 또는 외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여타의 직접적 증거는 아니더라도 네. 간접적 증거가 포함됐을 개연성이 높은 거죠. 예컨대 이런 거죠.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고 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박진희 당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 네. 박진희 준장과의 나눈 텔레그램 내용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대화를 나눴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내용이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핵심적인 것들을 추론해 보면 소위 말해서 경찰에 이첩하는 게 안 되게 하기 위한 가정들이 네. 여기에 담겨 있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거를 사용을 하면 네. 궁극적으로 검찰은 오늘 하주희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오늘 하주희 변호사님이 이제 변호인단을 대표해서 이제 그 역할을 좀 나누셨거든요. 네, 네, 이제 이 공소는 네. 기각되는 게 맞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이 공소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감추고 있다가 이제 법정에서 오늘 변호인단이 이거 왜 안 보여주냐? 이거 안 보여주게 되면요 본인들이 소송을 당해요. 비화폰. 아니요, 뭐 이제 증거. 그 증거 기록들의 일부를 보여주지 않는 행위 자체가 나중에 소송을 당하면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중심주의에서 위반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그걸 제출을 요구했고, 네. 그 이제 받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거기에 아무것도 이 사건과 관련된 게 없다면 네. 해병대 사령관이 뭐 쓸데없는 짓을 한 거고. 네. 근데 이제 이 재판과 관여되게 관련이 있는 자료를 냈다면 네. 군검사가 나쁜 짓을 한 거고. 네,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김기한 사령관이요. 군검찰의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박정훈 대령과 관련해 가지고 내 명령을 어긴 것을 단순한 사실로 볼 게 아니라 네. 다른 사정들이 혼재돼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할 것 같다라는 진술을 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게 일회 진술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다른 사정들이 도대체 뭘까요?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추론한 다른 바로는 네. 다른 사정 그런 얘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네. 얘기는 뭐냐면 네. 추론해 보면 네. 박 단장이 이렇게 이첩을 강행하지 않았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결국 자기가 총대를 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박 단장이 아니면 김기한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박 단장한테 안 되라고 말을 할지 네. 아니면 그에 동조할지에 따라서 잘못하면 해병대 사령관이 항명수계로 엮일 수 있고요. 네. 혹은 해병대 사령관이 장관의 명을 따르게 되면 직권남용의 소지가 또 있게 그렇죠. 되고요. 또 수사단장도 수사단원들한테 이렇게 수사서리를 조작하고 변경하라고 지시하면 또 직권남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통 다 해병대 사령부 지휘부가 전부 다 깜빵이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생겼던 거죠. 네. 그런데 해결해 준 거죠, 박 단장이. 자기가 총대를 매물어서. 네. 그렇게밖에 해석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항명이라는 범죄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고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반대로 봐야 되는 거죠. 박정훈 단장은 앞으로 벌어질 사령관의 불법적 행위
그러니까 이게 수사 개입, 외압을 하시면 안 된다. 그게 직권남용이다. 일예로 김관진이 댓글 그렇죠. 사건을 언급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선배들이 이런 행위를 해서 나중에 다 재판받았고 유죄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예시까지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범법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김계한 사령관을 범법자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는 명확한 거 아니에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고 그렇죠. 국방부 장관은 수사 자료 잘 됐다 그렇게 발표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뒤집혔으면 결국 장관 위에는 대통령이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다 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재판정에서 네. 일부 증거를 이렇게 저기 화면에 띄워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갈등의 마지막 해결책. 네. 이건 조사본부 이관이었거든요. 해병대 수사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직권남용에 걸릴 소지도 없고 항명에 걸릴 소지도 없는. 네. 그러니까 국방부 조사본부. 네, 국방부 그러니까 조사본부로. 군에서의 최고의 수사기관. 그러니까 네. 그런데 경찰?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로 최고죠. 치면 경찰로 치면 경찰청 본청을 네. 얘기하는 본청. 거고 네, 네. 근데 해병대 군사 경찰 수사단은 지방 경찰청 청장. 정도 된다고 보시면 그래서 그게 이제 이관 건의가 거부되니까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때 이제 해병대 사령관에 굉장히 의미 있는 메모가 하나 등장합니다. 모든 책임 제가 지고 내일 넘기면 안 되는지요. 그걸 누구한테 한 겁니까? 추정해 보면 네. 수사단장이 박 대령이 예. 해병대 사령관한테 마지막 건의를 한 거라고 보여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이첩에 대한 권한은 법적으로 4개 있으니 4개 맡겨 주십시오. 내가 책임지고 예. 안 다치게 해드리리다. 내가 다 알아서 하리리다. 이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예. 수사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지 않을 거면 자기들의 상급 기관이 수사본부. 다시 조사본부가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제시했는데도 그것도 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수사에 개입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책임 제가 지고 내일 넘기면 안 되는지요. 항명할 사람이 예. 이렇게 읍소를 합니다. 아니 넘기면 이첩을 하면 무슨 금은 보화가 쏟아지나요? 박 단장한테. 결국은 박 단장은 자기의 네. 상관인 사령관을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불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군사 경찰의 병과장이면서 수사단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사실은 본인이 수사단장인 보직도 있지만 군사경찰 병과장은 또 사령관의 참모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무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령관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언을 해야 되는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령관을 불법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김계한 사령관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저렇게 부하를 사지로 몰아가지고 수사단장 보직 해임시켜요. 그리고 병과장 보직 해임시켜요. 이런 식으로 부하를 궁지로 몰고 바보 만들고 범법자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네. 지금 해병대 전우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아니 부하인 박 단장은 너가 불법 행위 안 하도록 끝까지 명예를 지켜주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네가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거예요. 전우들은 당신이 그러면 난 이거 못한다. 전역 지원서 내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고. 네, 그것도 못하고 결국은 해병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명예를 실추시켰다. 여기에 이제 전우들은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죠. 근데 아직 그게 네. 반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네. 아까 그 혼자 보지 마시고 이쪽으로 보여주세요. 아까 그게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수사단장이 건의란 내용이거든요. 내가 책임지고 넘기겠다. 네. 나를 한번 믿어다오. 그게 며칠 날이에요? 8월 1일이에요. 8월 1일.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옆에 메모를 보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별표가 2개 돼 있고요. 예, 이렇게 화면을 좀 돌려주셔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게 예. 이제 별표가 2개가 돼 있고 네. 여기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제가 네, 이것도 이렇게 하면 법정에서 클로즈업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클로즈업 하고 법정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 인용을 했는데 조금 이렇게 네, 오늘 다 법정에서 저거 나오네요. PPT 다 했어요. 지워졌어요. 이게 예, 예. 다
벅벅 지웠죠. 그러네. 누가 지웠네. 네, 해병대 예. 사령관이 지웠습니다. 에? 스스로. 해병대 사령관이 예, 지웠어요. 예, 자기가 쓰고 자기가 지우신 거예요. 자기가 쓴 메모예요. 예. 해병대 이게 사령관 이 예, 세 사령관 장의 메모. 세 장의 메모를 제출했는데 네. 그 중에 지워진 부분은 꼭 이 부분 한 부분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지워진 게 없어요. 그 지워진 내용이 뭡니까? 뭡니까? 네, 그게 궁금합니다. 지워진 내용.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확대도 안 보여요. 네, 그래도 지금. 한번 근데 다시 한번 저희가- 근데 잡아주세요. 추론은 할 수 있죠. 다시 저희가 한번 제작진이 판독을 한번 나름대로 다시. 판독한 거는 여러 이제 그 관계자들이 이걸 보고 네.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네. 저희가 해독한 거는 이렇습니다. 네. 장관님 땡땡, 장관님 땡땡, 네.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다예요. 제가 너- 책임지고 넘기겠다. 가로 열고 내일. 가로 열고 내일. 예, 이거 누가 한 얘기일까요? 자, 아까 박 대령이 한 말은 옆에 잘 기재돼 있어요. 그건 예. 지우지 않았어요. 예, 지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별표 없습니다. 미치겠다. 예, 근데 그 옆에 메모에는 별표가 2개예요. 별표 2개. 당구장 표시 하나 더 있어요. 당구장 표시. 하나.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걸 거예요. 근데 벅벅 긁어요. 벅벅 긁었어요. 그러면 증거인멸. 자 빨리 구속시켜야겠다. 자, 군검사라면 야, 이거 뭡니까?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죠. 예. 그렇죠. 안 물어봐요. 궁금해서라도 물어봐야지. 안 물어봐요. 저게 뭔지. 예, 안 물어봐요. 신기하죠? 묻게예요, 묻게. 네. 서로 안 물어보고. 그 저거 국가수에 가져가는 가져가야 방식 돼. 국가수도 가능한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보여요. 조서에 보면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덧칠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에 원본은 검은색이고 지운 건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지었다는 또 얘기예요. 지웠어요.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흑백으로 복사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못 보지만 예. 자기들은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 변명을 합니다. 압수물에 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게 아까 이 옆에 있는 걸 그냥 옮겨 적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첩보류를 지시 안 한 건 아닙니다. 그게 법정에서 저 얘기를 다 하셨어요. 오늘 네. 빨간색, 그 검은색 얘기를 다 했거든요. 네. 그 판독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기자분들은 이게 이제 PPT 이 화면에 나오긴 하지만 네. 이게 다른 증거들을 다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받아 적기만 하는데 네. 저건 사실상 나중에 이제 그 증거로 더 현출되고 원본을 보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쟁점 사항이 되죠. 이게 네. 만약에 해병대 사령관이 한 말이라면 박 대령이 기억하는 그 멘트가 떠올라요. 뭐냐면 그렇죠.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습니다. 이러니까 네. 사령관은 또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옷 벗을 각오로 한번 건의해보는 수도 있지. 건의한 것 같아요. 자기도. 자기도 어. 장관님 내일 그냥, 땡땡. 제가 책임지고. 제가 책임지고 내일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날 저녁 그 식사 자리에 주 테마가 뭐였냐면 네. 그동안 고생했던 수사단장과 공보정훈실장에 대한 위로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쫑파티였다는 거예요. 쫑파티. 예. 뭔가 결정이 안 됐는데 쫑파티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박 단장이 다음날 아침에 또 올라가서 보고했을 때도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지금이라도 멈추게 하면 어떠는 거야? 그랬더니 직권남용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알았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결국은 대노했다. 에서 사령관이 겁이 나서 이제 마음을 바꿨다라고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그리고 벅벅 긁은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의 태도는 한동안 수사단장과 함께 했어요. 그런 건의를 받고 상식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대령이 네가 어떻게 책임지냐? 그게 말이 되냐? 책임을 지면 내가 질게. 이게 제대로 된 지휘관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박 단장은 안 되겠습니다. 제 책임하에 내일 넘겨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안 돼 넘기지 마라고 하든가 그 자리에서. 네. 네. 아니면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겠다는 둥. 네. 지금 이 얘기를 만약에 사령관이 안 하셨다면 어떠냐면은 자기만 쏙 빠진 거예요. 자, 수사단장은 넘기겠다고 합니다. 네. 장관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네. 나는 중간에서 쏙 빠졌어. 알아서들 해보세요. 이 네. 얘기밖에 안 되는 무책임한 지휘관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아니고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당신도 네. 누구의 말이 옳은지는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책임하에 뭔가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 장관한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건 어심을 하긴 한 거죠. 어심. 근데 이제 그게 다음 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 날 이첩이 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도 네. 해병대 사령관이 즉시 장관한테 보고하지도 않아요. 1시간 10분을 지체를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회의도 해보고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아 이거 바로 기자들한테 알려져서 국방부 장관 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우즈베키스탄에 전화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도 추론해 보면 네. 박 단장이 그렇게 자기가 책임지게 이첩하겠다라고 하니까 전화한 것 같아요. 장관님 이거 안 되겠다. 네. 이첩을 해야 될 것 같다. 장관은 당연히 오케이는 안 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다음 날 이첩했노라고 보고하면 자기가 어쩌겠어 라고? 넘어가겠지. 예. 사령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막상 다음 날이 돼서 보니까 반응이 그게 상상 외의 아니거든? 반응이 오는 거예요. 아니, 그 그러니까- 반응도 장관이 바로 나온 반응도 아니에요. 장관도 처음에 이제 11시 13분에 이첩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랬대요. 알았어. 장관이. 네, 그러더니 좀 시간이 지체된 다음에 야 수사해 보직해임에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오늘- 이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시점에 경로 2가 있었지 않느냐. 아 경로 원만 있었던 게 원만이 아니라 경로 1은 7월 31일 날 있었던 거고요. 예. 경로 2가 8월 2일 날 또 있었지 않느냐. 이첩이 강행된 사실을 알고 나서 속된 말로 또 한 번 뚜껑이 열린 거다. 대통령이 두 번. 대통령인지는 알 수 분노했다? 없으나 그때 경로 2가 있었고 그때 이제 안보실 사람들이 전부 다 동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 얘기 알게 돼요. 하셨어요. 저번에 예, 말씀드렸듯이. 예.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메모가 아니 좋아요. 왜 지웁니까? 지울 이유가 뭐예요? 지울 이유가 없잖아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네. 까만색으로 지우지 왜 빨간색으로 지우?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아 해병대라서 빨간 걸로 지웠나? 아니, 강조하려고. 저 해병대 사령관님이 굉장히 이제 네. 아직은 저는 반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 군검찰이 안 자료도 아니에요. 스스로 제출한 겁니다. 아니 지울 거면 그 페이지는 안 내면 돼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제출. 본인이 굳이 그거를 지운 걸 지웠다라고 얘기하고 무엇인지는 또 말씀도 안 하세요. 내가 지금 논문이 뭐라고. 성실한 분이.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말하고 싶기는 한 제가 거야. 김기한 사령관을 잘 알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원스타 때부터 네. 쭉 알고 지냈는데 네. 이게 제가 이제 김기한 사령관 두둔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임성근 사단장하고는 질적으로 좀 다른 사람이죠. 제가 봤을 때 임성근 사단장은 거의 뭐 제가 들은 해병대 내부의 평가는 제가 뭐 개인의 너무 인신 공격성 발언일 것 같아서 아 저런 사람 군인하면 안 된다라고 점잖게 얘기한다면 김기한 사령관 같은 스타일은 약간 돌쇠, 예, 되게 우직하고 이게 이제 약간 좀 거짓말 잘 못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방이 처음 나왔을 때 보면 이정수 장관이 막 쉴드 계속 치잖아요. 네. 왜냐하면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국감 때 좀 단련돼서 나왔어. 그러니까는 보면은 저런 것도 네. 자기 내부에서의 갈등이 충돌하니까 아니 지우려면은 아니 지우는 게 아니라 수첩을 없애버리면 없애야지. 되죠. 없애버리면 그냥 태워버리거나 갈아버리면 되는데. 누가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그걸 그렇게 하면 그 증거 인멸이고 네. 그럼 나중에 들통나면 당신 감옥 간다. 이러니까 또 그걸 없애지도 못해. 일부 이제 해병 전후에서는 굉장히 지금 김기한 사령관에 대한 인식이 안 좋습니다. 네. 우유부단하고 용기도 없고 해병의 망신살이다. 근데 저는 계속 그 의견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돌아봐라. 이 사건에서 외압의 증거를 누가 다 제출했느냐. 김기한 사령관하고 김기한- 동정범 네, 김기한 부사령관. 사령관이 다 제출했어요. 그리고 정종범 부사령관이 메모지를 제출한 날도 8월 17일이에요. 네. 자기가 조사받는 날도 아니에요. 네. 그것도 역시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해병대 사령관은 자 군사보장관에 관한 문자 다 오픈했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별도로 메모한 법무관리관의 부당한 지시, 그 다음에 수사단장의 그 읍소, 뭔가 모를 자기의 어떤 마지막 결행, 이것까지 다 담은 메모도 3장이나 다 제출했습니다. 네. 그것도 모자라서 3회 조사 때는 뭐까지 제출하냐면요. 해병대 1사단장이 허위 보고한 자세한 경위까지 진술하면서 증거 자료까지 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네. 이게 해병대 사령관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특검이 지금 패스트트랙이 태워져 있고 네. 이건 신속 안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검법이 통과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둘째 문제고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다면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로밖에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되면 본인도 수사를 받지만 싹 수사 받을 거거든요. 여기서 본인이
이걸 증거를 다 은닉하거나 없애버리면 본인이 빠져나올 구멍도 없고 본인이 다 덤탱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계한 사령관은 이런 지점에서 자기가 다 덤탱이 쓰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일 것이고, 그것이 또 자기가 마지막으로 해병대를 위하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선의로 해석하자. 왜냐하면 결국은 누구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던 수사 외압, 이걸 물증으로 입증한 사람은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그렇긴 네. 하죠. 정황 증거로는 우리가 갖고 있지만 네. 해병대 사령관의 메모가 없었다면 여전히 법무관리관은 제가 무슨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녹음 파일이 없기 네, 때문에. 녹음 파일이 없다라는 빌미로 네. 그걸 전해 들은 수사단 요원들의 얘기는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서 또 안 믿으려고. 그렇죠. 그러나- 재척될 수 네, 있죠. 그러나 해병대 사령관이 메모한 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건 참 이런 말씀 좀 송구하지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모순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게 악귀가 점점 맞아 들어가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있는 이게 거예요. 순리대로 가는 걸 결국은 권력이 막았기 때문에 동티가 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이해하기란 지금 되게 우리가 뭐 재판에서 얘기한 것들 얘기하지만 되게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박 단장은 네. 죄를 밝히려고 한 사람이고 오히려 누명을 썼고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누명이 역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오늘 뭐 군사재판에 다 평일이라서 다 못 오셨지만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볼 거거든요. 네. 지난번 영장도 기각된 게 사실 국민들의 따가운 감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저는 이제 허투루 볼 게 아니다. 모두 진술해서 오늘 박 단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군사법 시스템이 결국 한 번 더 심판을 받게 되는 계기다는 걸 굉장히 부드럽게 돌려서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즉슨 군사법원이 네. 이것을 유죄를 내는 순간 사실은 이제 군사법원이 이제 아예 무용론이 나와서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보수 진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니까 아이의 인사사고 생겼을 때는 아이의 군은 초동 보고서 이런 것도 만들지 말게 하고 처음부터 아예 경찰이 민간에서 하도록 하게 해야 된다. 또 법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겠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미 임계점을 넘었어요. 이미 군검찰이 기소를 하고 이 무리한 짓거리를 할 때 국민들의 임계점은 넘었습니다. 국민들의 평가는 이제 군사법원 군검찰은 없어요. 마음에. 예, 서글픈 일이지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강조했던 게 뭐냐면 네. 검찰단이라는 게 공정한 수사기관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뭐 청부살인업자처럼. 그래서 제가 수사보고서 100번을 증거 목록 100번 수사보고서를 오늘 힘주어 강조했거든요. 이 수사보고서가 뭐냐면 읽어보면 정말 황당하게 그저없다니까요. 네. 그 다시 설명을 드리면 중요한 팩트니까 검찰단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그 공문을 보냅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는. 네. 그 자료 제출 요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군사 경찰이 수사를 할 때 그 기준되는 법령이 뭐냐 제출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 이렇게 응신을 합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는 법령에 따르고 해군 규정이 있을 뿐 해병대 자체 규정은 없다 수사에 대한. 그래서 회신을 안 해요. 네. 그랬더니 수사보고서에 이렇게 써놔있어요. 군사경찰 직무법에 보면 지휘관들에게 수사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피의자가 그걸 가리려고 군사경찰 직무법을 안 내고 있다. 자, 아니 법령을 누구나 다 아는 법령을 안 낸다고 그게 감춰집니까? 또 그렇게 따지면 군사경찰 직무법 시행령에는 독립성 규정이 있어요. 그건 수사단에 매우 유리한 자료입니다. 수사를 내는 수사는 자료가 독립적으로 아닙니까? 진행한다라는 거 하니까 그리고- 사령관이 개입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그래 거기까지는 니들이 착각했다 치자. 법령 해석을 잘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 모자란 애들이니까. 그런데 그 회신을 누가 했습니까? 보직 해임 당한 사람이 회신합니까? 박세진 중령이 했어요. 박세진 중령이 그걸 그러니까- 피해자가 회신한 것처럼 써놨더라니까요. 한심하다. 그래서 그
박 단장님이 보직이 2개인 이유가 네. 수사는 독립적으로 해야 되니까 외압을 받으면 안 되니까 수사 단장 보직이 있는 거고 그렇죠. 군사경찰 병과장은 뭐냐면 인사평정을 해야 되니까 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공정한 수사, 독립적인 수사를 나름대로 군이지만 이렇게 파티션을 법령으로 나눠가지고 쪼개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변호사님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오늘 첫 재판이 열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이제 박 단장은 분명히 사령관이 말했다,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네. 뭐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 재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몇 차례 정도 열리고 결론은 언제쯤 나게 될까요? 저는 지금 이 1심. 재판이 증인만 12명입니다. 증인. 현재 해야 되는 증인만. 예. 그러면 증인 예. 뭐 대표 증인 3명만 뭐 저기 사령관, 사령관. 그다음에 이제 법무관리관, 유재영 예, 그다음에 군사 보좌관, 예. 예, 또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예, 예. 군사보좌관 군사보좌관. 지금 진급해서 사단장 예. 나가 있는. 그다음에 이제 허태근 정책실장, 그리고 뭐 그러니까 장관 보고 자리에 있었던 사람 전부. 네. 예, 그리고 그날. 예, 네. 그렇게 따지니까 이종석 검찰에- 장관도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제 그럼 나중에 빼고도 12명. 예. 12명.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쪽 증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종석 국방장관, 네. 그 다음에 김아무개 대령, 네. 그러니까 안보실에 있었던, 예, 예. 그 다음에 국방비서관 임기훈, 예. 그럼 3명 아닙니까? 12명에 3명, 15명. 예, 예. 2명씩 증인신문해도 이게 며칠이 걸릴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재판은 언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요, 아직 일정조차도 안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네. 다음 재판부가 배정이 되면, 그러니까 네. 인사이동에서 이번 오면 재판부는 오늘만 하고 네. 땡이에요. 예, 그럼 인사 나서 세 명이 다 바뀔지는 몰라요. 네. 그러니까 주심이 오른쪽인데 이게 이제 다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는데 하여튼 바뀌는 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부가 새롭게 세팅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판이 진행될 건데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불구속 재판이라서 네. 재판을 속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세월아 내월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총선 전에 물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집중 심리 해가지고. 물론 그렇죠. 예, 그런데 과연 재판부가 그럴 의지가 있느냐. 오늘 또 보인 태도를 보면 안전 위주. 안전. 어떻게든 좀 피해보고 싶은 네. 그런. 내가 뭘 결정하고 싶지 않아. 심리가 깔려 있는데. 아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네. 해병대 사령관도 지금 증인으로 오는 것도 사실 재판부 입장에 부담스럽죠. 삼성 장군 앉혀놓고 신문하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종섭 장관 어차피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전직 장관을 또 불러내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 다 불러야 돼요. 지금.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나오면 이제 가태료 처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오긴 나올 수밖에 합니까? 없어요. 네, 네, 네. 나올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굴비 엮듯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임종득 2차장 지금 경북 영주에서 출마 준비하고 있는 네. 이종섭 장관도 지금 경북 경산에서 출마설이 나돌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분들이 나오게 되면 뭐 우리 김정인 변호사님 성격상 윤석열 대통령 증인 신청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윤석열 대통령 증인 신청할 생각도 겁니까?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신청을 해봐야 되겠죠. 받아들이든 말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박정원 왜냐하면 대령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그건 재판부의 권한 재량이지 제 재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이 대통령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뭐 부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야, 이 집안 대단합니다. 근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증인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네.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사 소출을 당하지 아니한다. 참고인 자격으로 오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일단 네. 참고인 자격으로 네. 증인 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이 사건이라면 적어도 군검찰에서도 대통령으로부터 뭔가를 받긴 받았어야 돼요. 네. 문서로 지엄하신 분이니까 뭐 저희 사무실에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하시기는 그거 붙여 힘들겠지요. 있어요. 예. 네. 한 울타리 있어. 그러면 서면 잠깐 문서 오셨다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7월 30, 한 줄 쓰면 돼요. 7월 31일 날 화 내셨어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안 물어보고 지금 발언지에 묻질 대해서 못하는 거 묻지도 아닙니까? 못하고. 묻지도 못하는 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묻지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이게 이제 되게 난감한 재판이 진행될 것 같고 우리 김정인 변호사님 성격상 만약에 그런 진술이나 틈이 보이면
이제 증인 신청을 해서 안 받아들여지면 서면이라도 그럼요, 보내서 서면 확인하자라는 네, 서면 답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한 장짜리라도 네. 받아야죠. 7월 31일 날 경로하셨나요? 물어봐야죠. 뭐 한 단어로 그것도 사실 여쭤보면 부분이라고 8월 2일 날 하던가. 2차 경로했냐고. 예, 그것도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정말 경로를 했는지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 이종섭 장관이 김기현 사령관한테 이첩 보류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김기현 사령관이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박정훈 대령에게 하지 말라고 한 건지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긴 스텝이 꼬이게 되는 그 원천이 된 건지 사실 요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군검찰에 제가 참 후배들한테 아쉽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좋아.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 하는 대로. 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한테 질문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안 그러셨대요. 네. 또 그 국방비서관한테 물어봤어요. 국방비서관도 안 그러셨대요. 그 서류를 첨부하고 그 다음에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네. 그냥 해병대 사령관이 그런 말 안 했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네. 그리고 검찰이라고요? 그만 두셔야죠. 그럼. 그러니까 오늘 네. 재판에 이제 그 공판에 나온 군검사 2명이 그 2명이 나온 것도 좀 하여튼 너무 성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윤일병 사망 사건 때도 공판정에 나중에 저희가 폭로하고 나서 검사가 보강돼 가지고 3명인가 4명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2명밖에 안 나왔고 그 군검사가 거의 자장가를 부르더라고요. 목소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처음에는 목소리 좀 세게 얘기하다가 점점 목소리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이 전우회 분들이 저 새끼 아침 밥도 안 먹고 나왔어. 이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저희가 재판에 가보면 네. 공판 욕설은 삼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공판 이제 주로 이제 공판 검사들이 나오니까 네. 수사 검사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사 검사가 나오면 굉장히 의지가 불타는 거예요. 저 사람 반드시 잡아놓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어떤 투지가 전혀 안 아니,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수사검사예요. 네. 그 사람이 수사검사고 심지어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한 명 더 나왔었어요. 네. 참나. 근데 참 개인적으로는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스러운 일이에요. 네. 자기 평생을 두고 뒤돌아보면 너무나 치욕스러운 그런 역사로 기억되고 이 사건은 장담컨대 대한민국 이 헌정사에서 검찰과 군검찰을 통틀어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이번에 그 수사 보고서에서도 그 네. 치욕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세상에 수사 보고서에 피의자가 작성한 것도 아닌 회신문을 가지고 피의자가 작성했다고 아무 문제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증거 인멸이라고 몰아붙이고 그걸 버젓이 수사 보고서라고 내고 있고 반성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군사법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군당국도 그렇고 재판을 빨리 진행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총선 이후까지 미루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빨리 결론을 내도 부담스러운 게 서울 고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고법은 대등재판부라서 세 분 다 모두 부장판사예요. 다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 국정조사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1월 달에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도 쟁점 사항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총선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넘어서서 네. 결국 시간은 저는 박정훈 대령 편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만 더요. 너무 암울한 소식만 드려가지고 우리 박정훈 대령께서 상을 받으십니다. 내일이고요. 한국 투명성 기구가 투명사회상을 이제 수상하기로 그러니까 시상하기로 결정을 했고 내일 오후 5시에 아마 프란체스코회관에서 네, 이제 알겠습니다. 상을 받으십니다. 예. 네. 오늘 어쨌든 박정훈 대령 오랜만에 보신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늠름하게 계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 재판 앞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항명 사건은 이런 거고 최승훈 상병이 순직 사건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뭐 이번에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제출한 진술서를 보니까 네. 결국은 대대장들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그러니까
뭐 지휘관의 엄명을 어기고 기를 쓰고 물에 들어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도대체 물속에 무슨 금은보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대대장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요지가 그거였다는 거죠. 범죄 사실의 요지가. 네.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여단장의 지시를 어기고 강제로 물에 들어가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다. 한마디로 희생양을 삼은 거죠, 대대장을. 그래서 경북도경이 네.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도 물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물에 들어가라고 직접 말한 건 없다고 하니까. 본인은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를 그건 했다. 수사단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강물에 들어가라고 사단장이 직접 지시한 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강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오해를 살 만한 지시는 있었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건 맞다. 그래서 이첩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해병대 수사단에서 사단장이 강물에 직접 들어가라고 그 지시했기 때문에 입건하고 이첩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그래서 과실범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끼어 있고 사단장은 여러 가지 또 잘못들이 있었으니까 좀 더 조사해서 명확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네. 국방장관이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국방장관 앞으로 서면도 보내고 합니다. 참 뭐 반향 없는 그 목소리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최선의 방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소 취소하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공소 취소해라. 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네. 본인이 되게 억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직이 없이 육사에 있는 연구소에 이제 가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단장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오히려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고 물가에 최소 5m 이상 이격해서 수색하라. 물가에 가까운 5m 선상도 간부가 수색하라고 말했다. 근데 이 지시는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인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생존 장병 개인이 또는 생존 장병 을 등에 업은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가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이며 군 부대의 생명과도 같은 지휘권을 와해시키는 전형적인 이적 행위이자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한 형태입니다. 수사를 통해서 조속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쌍팔년도도 아니고 국민들이 아주 우습게 보이나 봐요. 본인의 처지가 저기 육사에 가서 유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은 억울해 보이긴 하나 모든 국민들은요 이 사건의 본질의 책임은 임성근 사단장에 있다라고 다 인식하고 있어요. 박찬주 대장이 공감병 갑질 사건 했을 때 저희를 고소했거든요. 하지만 다 저희가 무죄가 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사람이 갑질대장이라고 다 인식하고 있어요. 역사가 어떻게 기록하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임성근 사단장이 정말 최상병과 해병대 명예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전역지원서 내고 당당하게 군복을 벗고 재판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대한민국의 소위 지휘관들의 현주소가 어떤지가 백일화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김규현 사령관 얘기도 했었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태도도 어떤 오한이 있을 때 먼저 나서서 지휘관이 책임지고 사건을 수습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줄 때 리더십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내 책임은 아니고 부하인 너희들 책임이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알아서 해. 그 임성근 사단장도 네. 그 이 사건 때문에 작성된 절절한 현장 지휘관들의 진술서를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네. 그 사단의 칭찬 릴레이 그건 다 거짓말이었나요? 우리를 갈아 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늘 그렇듯이 또 혼내셨어요. 그런 내용이 무수하게 많아요. 제가 세상에. 받은 메모에는 네. 그 변사 사건 기록에 대한 메모가 있는데 네. 박 단장이 이제 초기에 그걸 검토하면서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예. 거기에 보면 무수한 그런 내용들, 예. 현장 지휘관들의 얘기들이 무수하게 나옵니다. 그걸 듣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사단장은 자기 입장에서 항상 자기는 칭찬 위주의 현장 지도를 했대요. 그런데 또 늘 그렇듯이 또 혼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그래서 참 이번 일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또
이게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쓰셨어요. 작전의 성공은 오로지 지휘관에 달려 있다. 그렇죠. 100번을 양보해서 자기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고 해도 자기 부하가 물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건 평소에 지휘권을 어떻게 구축했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건의를 못했는지 타박을 합니다. 그럼 위험 선상이 있었으면 건의를 할 일이지. 그런데 현장 지휘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건의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임성근 사단장이 답답한 게 뭐냐면 수해복구 현장을 가는데 장갑차 챙겨갈 생각은 하고 포병을 거기에다가 투입하면서 구명조끼 하나 안 챙겨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 문제의 사람은 핵심입니다. 지휘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변명을 하셨더라고요. 원래 그 부대는 구명조끼가 지급되지 않는 부대래요. 원래 육상 활동만 하니까 포병이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물 옆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챙겨서 보냈어야지. 그럼 사단장이 왜 존재합니까? 규정에 없으면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비로 다 몇천 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3,500벌이 그러면 있었다는 거고. 물에는 안 들어가도 물 가에 가잖아요. 그러면 안전장치를 시키고 그렇죠. 최소한 보내야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원래 지급되지 않는 부대였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어도 지급되지 않았을 걸? 말도 안 돼. 그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챙겨서 거죠. 지급하도록 해야 규정의 공백을 메꿔주는 게 고급지휘관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규정대로만 된다면 고급지휘관이 왜 필요해요? 필요에 따라 규정을 변형하고 규정을 뛰어넘어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해야 능력. 되는 예,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진짜 간부냐는 겁니다. 누가 진짜 그야말로 전쟁 났을 때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진짜 군인이 누구냐. 국민들이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들 평상시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지휘권을 발동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한다면 그리고 이분들도 국민들로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북쪽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물에 들어가라고 한 게 김정은이가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뭐 여기서 무슨 북쪽에 사이버 그게 왜 나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군인권센터를 일개 국가로 취급하나 보네요. 저희는 일개 시민단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 소식 알뜰하게 챙겨주셔서 함께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박단장 관련된 재판 소식을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가 또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모시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